내가 30년 넘게 고생하며 돈 벌어왔잖아. 이제 당신 차례야. 나가서 돈 벌어와.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은퇴 후 제게 한 말입니다. 65살, 어렵게 유치원 하원 돌봄 보조 일을 구했어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고 월급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용돈 벌어오라고 했어? 생활비 벌어오라고? 200만 원은 벌어와야지. 남편의 독촉에 저는 결국 일을 그만두고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하는 식당 일을 구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 한 달에 220만 원. 월급날 남편은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 생활비로 200만 원 줘. 무슨 소리예요? 그걸 왜 다 줘요? 남편은 살림을 하겠다며 200만 원을 모두 요구했습니다. 저는 힘들게 번 돈을 다 줄 수 없어 100만 원만 줬죠. 남편이 살림을 한다면 그래도 괜찮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설거지도 빨래도 청소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걸 왜 해? 나는 연금으로 250만 원 벌고 있는데 왜 내가 살림을 다 해? 반반씩 해야지. 싫으면 200만 원 다 주던가. 그 순간 알았습니다. 남편에게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을 벌어오는 도구, 집안일을 하는 기계일 뿐이었죠. 그날 저는 조용히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후 남편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5세 박금자입니다. 남편은 30년간 구청 공무원으로 일하다 5년 전 명예퇴직했어요. 퇴직금은 대출금 갚는데 거의 다 들어갔습니다. 큰아들 결혼자금, 작은 딸 대학 등록금, 시어머니 병원비. 하나하나 정리하고 나니 통장엔 숫자 몇 개만 덩그러니 남았죠. 그래서 남편은 쉴 틈도 없이 우리 아파트 경비 자리에 들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는 남편을 보며 저도 매일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살림을 했죠. 40년 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밖에서 돈을 벌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는 것. 그게 부부라고 배웠으니까요. 시부모 병수발하고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명절마다 전 부치고 손가락 마디는 굵어지고 무릎은 까맣게 변했지만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소박한 꿈이 하나 있었죠. 남편이 완전히 은퇴하면 둘이 소주 한잔하며 여보, 우리 고생 많았지 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 그날만 기다리며 살았습니다. 지난주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은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 이제 경비 못하겠어. 젊은 애들이랑 야간 근무 서는 것도 체력이 달리고 허리도 쑤셔서 못 견디겠어. 이젠 좀 쉬어야겠어. 순간 가슴이 철렁했지만 이내 안도했습니다. 67세, 이제야 쉴 때가 됐구나 싶었죠. 남편 얼굴에도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경비실 계단 오르내리며 삐걱거렸을 무릎, 취객들 상대하며 쌓였을 스트레스가 다 보였어요. 당신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남편은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깨가 축 늘어진 모습이 안쓰러웠죠. 일주일 동안 남편은 쉬면서 늦잠도 자고 온종일 거실에서 TV만 봤어요. 리모컨 쥔 손만 분주했죠.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40년 만에 아침 도시락을 안 싸니까요. 하지만 남편이 편안해 보여서 저도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야 우리도 평범한 노부부가 되는구나 싶었죠. 그런데 딱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서 남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빤히 쳐다봤죠.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가 일 그만두니까 생활비가 부족하네.
당황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있는데 왜 부족하다는 건지. 남편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목소리에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저축한 것도 있잖아요. 아껴 쓰면 충분해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벌컥 화를 냈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커졌죠. 지금이야 그렇지. 근데 나이 더 들면 병원비도 들고 약값도 만만찮아. 조금이라도 젊을 때 더 벌어둬야 해. 이제 당신 차례야. 당신이 나가서 벌어와.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멍하니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한 말을 꺼낸 것처럼 거침이 없었죠. 제가 놀란 걸 보고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30년 넘게 고생하며 돈 벌어왔잖아. 이제 당신 차례야. 공평하게 나눠서 하는 거지. 내가 무리한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공평하게라는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40년 가사노동이 한순간에 없는 일이 됐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365일 쉬지 않고 일한 제 세월이 집에서 쉰 것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죠. 당신이 출근할 때 누가 와이셔츠 다려놨는지 알아요? 시부모님 똥오줌 누가 받아냈는지, 아이들 학원 누가 뺑뺑이 돌렸는지 알기나 해요? 하지만 40년 습관은 무서웠습니다. 반항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었으니까요. 평생 네, 알았어요만 하며 살았던 저는 이번에도 똑같이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남편은 만족스럽게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제가 순순히 받아들인 게 당연하다는 듯이 반찬을 집으며 중얼거렸죠. 일자리는 많다고, 식당이든 마트든 청소든 65세면 아직 젊어서 열심히 하면 200은 벌 수 있을 거라고. 그날 밤 설거지를 하는데 뜨거운 것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싱크대에 비친 제 얼굴이 초췌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늙었을까요? 다음 날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65세, 경력란에 쓸 게 없었죠. 주부는 직업이 아니었으니까요. 고용센터, 구청 복지관. 발품을 팔았지만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식당은 체력이 안 될 것 같다고, 마트는 이미 자리가 찼다고, 청소는 새벽 출근이라 힘들 거라고. 정중한 거절이었지만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물었죠. 오늘은 어땠냐고. 대답하기 쉬웠지만 그저 계속 알아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며 TV를 봤어요. 그 한숨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마치 제가 무능력한 사람이 된 것 같았죠. 다음 날 아파트 게시판을 다시 살펴보다 우연히 작은 전단지가 발견했습니다. 하원 돌봄 보조 구함. 오후 3시 - 7시. 경력 무관. 가슴이 뛰었습니다. 4시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손주들도 제법 봐줬으니까요. 큰아들 딸 어릴 때부터 작은딸 아들까지 며느리가 복직할 때마다 제가 아이들을 돌봤죠. 기저귀 갈고 우유 먹이던 손길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걸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요.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봐 조마조마했지만 다행히 면접을 보러 오라고 했어요. 면접날 단정하게 머리를 빗고 나섰습니다. 유치원은 아담했습니다. 어머님, 이력서는 안 가져오셨나요?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력서라니. 40년 주부 경력을 어떻게 쓴단 말입니까? 죄송해요. 제가 특별한 경력이 없어서 40년 동안 집에서 살림만 했거든요. 원장님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히려 그게 최고의 경력이라고
아이들한테는 엄마 같은 손길이 필요하다고 하셨죠. 그 말에 문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집안일을 경력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좀 산만하지만 하원 후에 간식 주고, 놀아주고, 부모님 오실 때까지 안전하게 돌봐주면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망설임 없이 할 수 있다고 대답했죠. 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일주일 뒤 합격 전화를 받았을 때 혼자 부엌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65세에 처음으로 취업을 한 것입니다. 첫 출근 날 아침 남편은 관심 없다는 듯 신문만 봤습니다. 다녀오겠다고 했지만 대답은 없었죠. 서운했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제 일을 찾았으니까요. 40년 만에 집이 아닌 곳에서 남편이 아닌 사람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제게 활력을 주었어요. 간식 시간엔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죠. 아이들은 제 말에 귀 기울여 줬습니다. 집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남편의 그림자에서 벗어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4시간뿐이었지만 그 시간만큼은 제가 주인공이었어요. 할머니 선생님으로 불리며 필요한 사람이 된 기분. 작은 자존감이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한 달이 금세 지났습니다. 월급날이었어요. 80만 원. 적은 돈이었지만 제 가슴은 벅차올랐어요. 40년 만에 처음으로 박금자 이름으로 받는 월급이었으니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치킨집에 들렀습니다. 첫 월급 기념으로 남편과 한잔 하고 싶었거든요. 양념치킨 1마리와 생맥주 2잔. 봉지를 들고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남편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탁자에 치킨을 올려놓으며 말했죠. 여보, 오늘 뭐 좀 시켰어요. 같이 먹어요. 무슨 날이야? 갑자기 치킨은? 저는 수줍게 웃으며 옆에 앉았습니다. 오늘 월급날이거든요. 저 월급 받았어요. 남편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TV를 끄고 제 쪽으로 몸을 돌렸죠. 순간 기대했습니다.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한마디라도 해주길.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받았어? 생활비로 100만 원 줘. 숨이 막혔습니다. 치킨 조각이 목에 걸린 것처럼 답답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월급이 80만 원이에요. 그 순간 남편의 얼굴이 확 일그러졌습니다. 맥주잔을 탁 내려놓으며 목소리를 높였죠. 뭐? 80만 원? 내가 생활비 벌어오라고 했지. 용돈 벌어오라고 했어? 장난해. 80만 원으로 뭐래? 최소한 200은 벌어와야지. 남편의 고함에 몸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아이들과 보낸 행복한 한 달, 첫 월급의 기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80만 원이 적은 돈인 건 저도 압니다. 하지만 65세에 처음 시작한 일이고, 4시간 파트타임이고, 무엇보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에게는 그저 장난 같은 돈이었습니다. 남편은 계속 화를 냈습니다. 80만 원 버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당장 그만두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으라고, 식당이든 청소든 200은 주는 데가 널렸다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말들이 있었어요. 당신은 경비 일하면서 얼마나 벌었는데요? 그 돈 다 어디 썼는데요? 왜 저한테만 200을 요구해요? 하지만 역시나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40년의 습관은 쉽게 깨지지 않았죠. 치킨은 식어가고 맥주는 김이 빠져갔습니다. 축하하고 싶었던 첫 월급날이 악몽이 되어버렸어요.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안방으로 들어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혼자 남은 거실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아이들이 보면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 선생님이 우신다고 놀랄 텐데.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유치원에 가서 뭐라고 해야 할까? 그만둬야 하나? 아이들과 헤어져야 하나? 수진이가 실망할 텐데. 밤새 뒤척였습니다. 80만 원이 그렇게 하찮은 돈인가요? 아이들과 보낸 시간이 그렇게 무의미한가요? 새벽 4시 결국 포기했습니다. 남편의 독촉을 더는 견딜 수 없었으니까요. 아침에 유치원에 전화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개인 사정상 그만둬야 한다고 했죠. 원장님은 아쉬워하셨지만 이해한다고 하셨어요. 수진이가 많이 보고 싶어 할 거라는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 남편은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신문을 펼쳐놓았죠.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친 구인 광고들이 빼곡했습니다. 200만 원 이상이라고 표시된 것들이었어요. 여기 봐. 식당 주방 220, 청소회사 210, 공장 230점. 일자리는 널렸어. 내일부터 당장 돌아다녀. 남편의 말투는 명령조였습니다. 40년 동안 순종하며 살았던 저는 이번에도 고개를 숙였죠. 다음 날부터 발품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신문에 나온 곳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어요. 스문의 시간 감자탕집, 김치 공장, 대형마트 청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면접 보러 가면 번번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체력이 안 될 것 같다고, 젊은 사람을 구한다고. 65세는 어디서도 환영받지 못하는 나이였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지쳐서 단골 국밥집에 들어갔습니다. 혼자 밥을 먹는데 주방에서 사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또 그만뒀어? 이번 달만 3번째야. 젊은 애들은 힘들다고 금방 나가버려. 종업원이 위로하는 소리도 들렸죠. 주방 일이 너무 힘들어서 다들 못 버틴다고. 순간 용기를 냈습니다. 계산하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장님, 혹시 사람 구하세요? 제가 일 좀 할 수 있을까요? 사장님은 위아래로 저를 훑어봤습니다. 60대 후반인 사장님 눈에 회의적인 빛이 스쳤죠. 어머니 실례지만 나이가. 여기 일 정말 힘들어요. 하루 종일 서서 일해야 해요. 나이는 65세예요. 하지만 정말 열심히 할 자신 있어요. 월급은 얼마인가요? 220만 원인데.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예요. 중간에 쉬는 시간 빼고도 10시간은 꼬박 일해야 해요. 220만 원. 남편이 요구한 200만 원을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망설일 이유가 없었죠. 저는 할 수 있다고 무조건 뽑아달라고 했어요. 사장님은 한참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람이 급하긴 한데 정말 힘들 거라고 재차 강조했죠. 무거운 것도 들어야 하고 뜨거운 물에 손대기도 하고 김치도 수십 포기씩 담가야 한다고.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었으니까요. 첫 출근 날 아침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었죠. 식당에 도착하니 이미 다른 직원들이 일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50대 이모님 2분과 60대 할머니 2분이 있었습니다. 주방장님이 앞치마를 던져주며 바로 일을 시작하라고 했습니다. 무 깎고 파 썰고 콩나물 다듬고. 집에서도 해봤던 일이지만 양이 어마어마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주문이 밀려들었고 뜨거운 가스불 앞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졌죠. 육개장 냄비는 혼자 들기 버거울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어머니, 빨리빨리 움직여야 해요. 주방장님의 고함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접시 나르고 반찬 채우고 설거지하고 정신없이 움직였어요. 오후 3시 잠깐의 휴식 시간에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봤습니다. 머리는 땀에 젖어 있고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죠. 손을 보니 뜨거운 물에 데여서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저녁 시간은 점심보다 더 바빴습니다. 술 손님들까지 몰려들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밤 9시 간신히 퇴근 도장을 찍었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어요. 65세의 몸으로 10시간 이상 서서 일한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는 길, 졸음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죠. 내일 또 일어나야 하니까요. 밤 10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안마의자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를 힐끗 보더니 말했죠. 빨리 씻고 내일 나갈 준비해. 늦지 말고.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오늘 어땠냐고, 힘들지 않았냐고, 한마디도 묻지 않았어요. 샤워를 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뜨거운 물줄기와 함께 흘러내렸죠. 40년 동안 집에서 일할 때도 이런 위로 한마디 들어본 적 없었는데 왜 기대했을까요? 침대에 누우니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끊어질 듯 아팠어요.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걱정됐지만 일어나야만 했습니다. 220만 원을 위해서?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 몸은 이제 오직 돈을 버는 도구가 됐다는 것을. 남편에게 제 존재는 220만 원의 가치로만 평가된다는 것을. 식당의 육체적 고통보다 남편의 무관심이 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몸이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무뎌진 거겠죠. 손의 화상은 굳은 살이 됐고 부은 다리는 압박 스타킹으로 버텼습니다. 함께 일하는 이모님들이 가끔 위로해 주셨어요. 이 나이에 왜 이런 고생을 하냐고. 저는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남편이 시켜서라고는 차마 말 못했죠. 한 달째 되던 날 몸무게가 5kg이나 빠졌습니다. 65세에 이런 중노동을 하니 당연한 결과였죠. 그래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식당에서 뼈 빠지게 일한 한 달이었죠. 온몸에 관절이 쑤시고 손가락 마디마디가 퉁퉁 부었습니다. 그래도 통장에 찍힌 220만 원을 보니 작은 성취감이 들었어요. 최소한 남편이 요구한 금액은 맞췄으니까요. 이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월급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TV도 끄고 저만 바라보고 있었죠. 월급날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고했어. 생활비로 200만 원 줘.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제 귀를 의심했죠. 200만 원이라니. 제가 아침부터 밤까지 화상 입고 무릎 까지며 번 돈을 통째로 달라는 겁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걸 왜 다 줘요?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설명하듯 말했죠. 당신이 일하니까 이제 내가 살림해야지. 살림하는 사람이 생활비 관리하는 거 아니야? 말이 안 되는 논리였습니다. 제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빨래하고 아침 준비하고 밤 10시에 돌아와서도 청소하는데 무슨 살림을 한다는 건지. 하지만 남편은 당연하다는 표정이었어요. 당신 연금 나오는 거 있잖아요. 250만 원씩 받으면서 그걸로 생활비 쓰면 되죠.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존심이 상한 것처럼 목소리를 높였죠. 그게 그냥 공짜로 나오는 줄 알아? 내가 30년 동안 죽어라 일해서 받는 거야. 알았어. 그럼 100만 원만 내? 생활비 반반 내는 거야. 기가 막혔습니다.
자기 연금은 30년 동안 죽어라 일한 데 가라면서 제 40년 가사노동은 인정하지 않는 이중잣대. 하지만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온종일 서서 일하느라 기운이 하나도 없었죠. 한숨을 쉬며 남편에게 100만 원을 이체해 줬습니다. 남편이 만족스러워하는 모습에 서글펐죠. 제가 피땀 흘려 번 돈을 마치 세금 걷듯이 가져가는 남편.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런 사이가 되다니요. 그래도 위안을 삼았습니다. 살림을 한다고 했으니 이제 집안일에서는 좀 해방되겠거니. 제발 그것만이라도. 사흘이 지난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독 바빴어요. 회식 손님들이 몰려와 밤 11시가 넘어서야 퇴근했죠. 기름 냄새가 온몸에 배어있고 바른 감각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거실로 들어갔더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식탁 위엔 며칠 된 듯한 음식 찌꺼기들. 파리가 윙윙거렸죠. 싱크대를 보니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릇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물에 불어터진 밥알, 굳은 국물, 상한 반찬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거실 한쪽엔 빨래 더미가 산을 이루고 있었어요. 땀 냄새와 쉰 냄새가 진동했죠. 며칠째 방치된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은 안마의자에 앉아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온 걸 봤으면서도 시선 하나 주지 않았어요. 마치 이 난장판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화가 치밀었지만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여보, 설거지랑 빨래 안 했어요?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엔 짜증이 묻어 있었죠. 내가 그걸 왜 해? 나는 연금으로 250만 원 벌고 있는데 왜 내가 살림을 다 해? 반반씩 해야지. 싫으면 200만 원 다 주던가.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남편의 계산은 이미 다 끝나 있었던 겁니다. 100만 원 받으면서도 집안일은 하지 않겠다는 것. 오히려 그 돈을 빌미로 저를 더 옥죄는 것.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었어요. 아니, 더 나빠졌죠. 이제는 밖에서도 죽도록 일해야 하니까. 말없이 고무장갑을 꼈습니다. 식당에서 하루 종일 설거지를 했는데 집에 와서도 설거지하는 모습이 스스로 한심해 보였습니다. 굳은 밥알을 벅벅 문지르며 눈물이 났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뒤섞여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삼켰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TV만 봤습니다. 가끔 크게 웃기도 했죠. 아내가 밤 11시 넘어 돌아와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든 말든 그에겐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가 되어서야 설거지를 끝냈습니다. 손은 찬물에 퉁퉁 불어 있었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어요. 빨래는 엄두도 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새벽에 일어나서 하기로 하고 방으로 갔죠.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지쳐 있는데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이게 제 인생인가? 65세에 이런 대접을 받으며 살아야 하나? 밖에서는 220만 원짜리 노동기계. 집에서는 무급 가정부. 그게 저였습니다. 남편에겐 제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저 돈을 벌어오는 도구, 집안일을 하는 기계일 뿐이었죠. 40년 동안 함께 살았건만 제 가치는 오직 돈으로만 매겨졌습니다. 배신감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것들이 모두 거짓이었어요. 남편의 사랑도, 가족의 의미도, 부부의 정도. 다 허상이었습니다. 다음 날 6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40년간의 습관을. 빨래를 돌리고, 아침을 준비하고, 도시락을 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코를 골고 있었어요. 제가 새벽부터 일어나 일하든 말든 식당으로 가는 길 문득 생각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몸이 부서질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그날도 똑같은 하루였습니다. 뜨거운 국물, 무거운 그릇, 끝없는 설거지. 50대 이모님이 걱정스레 물었어요. 얼굴이 너무 안 좋다고. 괜찮다고 답했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지옥 같은 6개월이었죠. 매일이 똑같았어요. 오전 10시 식당 출근, 밤 9시 퇴근, 11시까지 집안일. 그 무한 반복이었습니다. 남편은 그 사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니, 원래 모습이 드러난 거겠죠. 연금 250만 원에 제가 바친 100만 원으로 황제처럼 살았습니다. 매일 안마의자에 누워 TV만 봤어요. 제가 밤늦게 들어와 쓰러질 듯 일해도 꿈쩍 않았죠. 어느 날 밤 손목이 너무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무거운 냄비 들다가 삐끗했거든요. 남편이 그걸 보더니 한마디 했죠. 나도 허리 아파. 당신만 힘든 거 아니야. 위로는커녕 자기 아픈 얘기만 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아내가 파스 붙이며 신음해도 관심조차 없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유일하게 숨 쉴 수 있는 곳은 그 고된 식당이었습니다. 함께 일하는 50대 정순 씨, 60대 영희 씨와의 점심시간이 제게는 해방구였죠. 쉬는 시간에 라면 먹으며 수다 떨 때만큼은 잠시나마 고통을 잊었습니다. 각자의 사연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어요. 정순 씨가 한숨 쉬며 말했죠. 자기 남편도 연금 나오는데 맨날 돈 없다고 툴툴거린다고. 영희 씨는 더했습니다. 밖에서 일하면 돈이라도 받지. 집안일은 평생 공짜로 했다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저만의 비극이 아니라는 걸. 우리 세대 여자들의 공통된 아픔이라는 걸. 금자 씨,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남편이 그렇게 괴롭혀요? 영희 씨의 질문에 처음으로 속마음을 털어놨습니다. 40년 가사노동은 인정 안 하면서 제 월급은 뺏어간다고. 집안일도 다 제가 한다고. 두 사람은 진심으로 화를 냈어요. 그게 무슨 남편이냐고, 당장 이혼하라고. 그들의 분노가 오히려 제게 위로가 됐습니다.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잘못된 거였죠. 동료들과의 대화를 통해 처음으로 제 삶을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40년 동안 오직 남편과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돌아온 건 멸시와 착취뿐이었어요. 금자 씨는 참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성실하고 부지런한데. 정순 씨의 칭찬에 눈물이 났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인정이었으니까요. 집에서는 한 번도 못 들었던 말. 식당 사람들은 절 존중해줬어요. 힘들 때 쉬라고 했고, 아플 때 걱정해줬죠. 그 작은 배려가 제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잊고 있던 제 존재 가치를 되찾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김장철이라 식당이 특히 바빴죠. 무거운 김치독을 나르던 중이었어요. 20kg는 좋게 나가는 독을 들어 올리는 순간 허리에서 뭔가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통증이 왔어요. 김치독을 놓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일어서려 해도 허리가 펴지지 않았죠. 동료들이 달려와 절 부축했습니다. 식은땀이 줄줄 흘렀어요. 사장님이 급히 119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MRI를 찍고 나니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허리 디스크가 심하게 돌출됐네요. 척추에 무리가 너무 많이 갔어요.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한 달 쉬라니.
그럼 월급은 어떻게 하죠? 남편이 뭐라고 할까? 병원비는 또 얼마나 나올까? 온갖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퇴원해 집에 돌아왔어요. 허리를 제대로 펴지도 못한 채 절뚝거리며 들어갔죠. 남편은 여전히 TV 앞이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고개만 돌려 쳐다봤죠. 병원비는 얼마 나왔어? 그리고 당신 일 쉬면 우리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내가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는데 걱정은커녕 돈 얘기부터. 그게 40년 함께 산 남편이 할 말인가요? 남편은 짜증을 내며 다시 TV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제가 죽든 살든 관심 없다는 듯이 진통제를 먹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에 형광등이 빙빙 돌았어요. 온몸이 아팠지만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쓰러져 죽어도 돈 걱정만 할 사람이라는 걸. 이러다 정말 죽겠구나. 처음으로 죽음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식당에서 쓰러져 죽든지, 집에서 혼자 죽든지. 남편은 제 장례식에서도 비용 얘기만 하겠죠. 산산조각난 몸과 마음을 붙들고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결혼을 끝내야 한다고. 더는 못 참는다고. 다음 날 병원 진료를 핑계로 나갔습니다. 사실은 영희 씨가 알려준 곳으로 가는 거였죠. 영희 씨 조카가 일하는 법무법인이었어요. 황혼이혼 전문 변호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40년 결혼 생활을 털어놨습니다. 듣던 젊은 여자 변호사가 울컥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사셨냐고. 일주일 동안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허리가 아파 죽겠는데도 참고 움직였죠. 혼인신고서부터 재산 목록까지 40년의 흔적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드디어 준비가 끝난 날 남편 앞에 섰습니다. 이혼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죠. 이혼하고 싶어요. 더는 못 살겠어요. 남편은 서류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그런데 집이랑 연금은 손대지 마. 내가 평생 일해서 번 거니까 당신은 그냥 나가면 돼. 또다시 같은 논리였습니다. 자기가 번 건 자기 것이고 제 40년은 무가치하다는. 나는 뭐 집에서 놀았어요? 당신하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살림하느라 온몸이 망가졌는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반항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들은 척도 안 했습니다. 그저 비웃을 뿐이었죠. 집에서 밥하고 빨래한 게 무슨 자랑이냐는 듯이. 결국 법정까지 갔습니다. 조정도 안 됐어요. 남편은 끝까지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버텼으니까. 다행히 판사님은 제 편을 들어주셨어요. 40년 가사노동의 가치를 인정한다고. 재산분할 50대 50이라고.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울컥했습니다. 처음으로 제 노동을 인정받은 기분이었어요. 법원이 해준 일을 남편은 40년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죠. 집과 예금의 절반, 그리고 연금 분할까지.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달라질 건 없었어요. 이혼이 확정된 날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를 느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죠. 남편은 끝까지 악에 받쳐 있었어요. 재산 절반을 잃었다고, 억울하다고. 하지만 저에겐 더 이상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40년이라는 시간이 아까울 뿐이었어요. 이혼 후 법원에서 받은 재산분할금으로 새 출발을 했습니다. 무엇을 할까 고민하다가 김밥집을 열기로 했어요. 식당에서 일하며 익힌 손놀림과 40년 주방 경력을 살리면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65김밥이라는 간판을 달았죠. 제 나이를 당당히 내건 겁니다.
처음엔 허리 통증을 참아가며 혼자 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 준비하고 밥 짓고 단무지 썰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제 가게에서 제 의지로 일한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재료는 아끼지 않았습니다. 달걀 지단도 두툼하게, 햄도 좋은 걸로, 시금치는 참기름 듬뿍 넣어 무쳤죠. 평생 가족들에게 해먹였던 그 정성을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김밥 한 줄에 제 인생을 다 넣는 심정이었어요. 동네 직장인들이 먼저 알아봤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찾아와서는 양이 많고 맛있다고, 어머니가 싸준 김밥 같다고 했죠. 그 말에 얼마나 뿌듯했는지 몰라요. 40년 만에 제 솜씨를 인정받은 기분이었습니다. 입소문이 퍼졌어요. 학생들도 오고 주부들도 왔습니다. 아침마다 줄이 생기기 시작했죠. 혼자서는 감당이 안 돼서 동네 아주머니 한 분을 고용했습니다. 50대 경단녀였는데 성실하고 손이 빨랐어요. 6개월이 지나자 맛집이 됐습니다. 주말엔 30분씩 기다려야 할 정도였죠. 직원도 3명으로 늘렸습니다. 저는 어엿한 사장님이 된 겁니다. 명함도 만들었어요. 65김밥 대표 박금자라고 박혀 있는 걸 볼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올랐어요. 한 달에 1,000만 원을 넘는 달도 생겼죠. 세금 내는 것도 기뻤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 제가 세금을 낸다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40년 만에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한 거예요. 직원들과도 잘 지냈습니다. 다들 저보다 어렸지만 존중해줬어요. 사장님이라고 깍듯이 대해줬죠. 힘든 일은 서로 나눠서 했고, 매출이 좋은 달엔 보너스도 줬습니다. 제가 받고 싶었던 대접을 직원들에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가게가 자리 잡은 후로는 몸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매일 움직이니 허리도 덜 아프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했어요. 스트레스가 없으니 잠도 잘 왔죠. 가끔 아들이 찾아왔어요. 김밥 사러 온다며 안부를 물었죠. 한 번은 전 남편 얘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생활비가 부족해서 결국 다시 경비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것도 야간 근무만 하는 곳으로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재산 절반과 연금 절반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나 봐요. 평생 제가 해주는 밥만 먹고 살던 사람이 이제 편의점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운다고 하니 씁쓸했죠. 하지만 동정하진 않았습니다. 각자의 삶이니까요. 제가 고생한 것처럼 그도 이제 자기 몫의 삶을 사는 거겠죠.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녁이었습니다. 9시가 넘어 손님이 뜸해졌을 때였어요. 정리를 하려는데 유리문 밖에 누군가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낡은 경비복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구부정한 허리, 하얗게 센 머리. 전 남편이었습니다. 7개월 만에 보는 그는 10년은 더 늙어 보였어요. 야간 경비 일이 얼마나 고됐는지 한눈에 보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가게를 둘러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죠. 번듯한 가게, 깔끔한 인테리어, 벽에 걸린 맛집 인증서들을 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죠. 여보, 아니 금자씨. 미안해. 내가 그때 당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어. 내가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40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뛰지 않았어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그저 오래전에 알았던 사람을 다시 만난 기분이었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가 계속 말했어요. 혼자 살아보니 당신이 해준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알게 됐다고. 매일 라면만 먹으니 몸이 망가진다고.
깨끗한 옷도 없고 집도 엉망이라고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했던 일들이 그제야 일로 인정받는구나. 늦었지만요. 가게 안으로 들어가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좋은 재료로 네 줄을 정성껏 말았어요. 따뜻하게 데운 후 봉지에 담았죠. 이거라도 먹고 가요. 힘들게 일하는데. 김밥을 건네자 그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한때는 제 앞에서 그렇게 당당했던 사람이 초라하게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했어요. 40년의 원망이 이미 다 씻겨 내려간 후였으니까요. 그저 한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뒤바뀔 수 있구나 싶었죠. 이제 우리는 각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당신도 건강하게, 당신 몫의 행복을 찾아요.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뭔가 더 말하고 싶은 듯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가끔 이 근처 지나가다가 배고프면 들러요. 김밥 하나 정도는 줄 수 있으니까. 그 말에 그가 흐느꼈습니다. 억울함인지 후회인지 알 수 없는 울음이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당신이 이렇게 잘 살고 있어서 다행이야. 나는 정말 바보였어. 당신 같은 사람을 몰라봤어. 더는 들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요. 손짓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가 김밥을 꼭 쥐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걸어가는 뒷모습이 쓸쓸했지만 더는 제 걱정이 아니었죠. 가게 문을 잠그고 정리를 마쳤습니다. 오늘 매출을 계산하니 100만 원이 넘었어요. 좋은 날이었죠. 돈을 금고에 넣으며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65세에 시작한 새 인생.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겐 딱 맞는 시기였어요. 40년의 경험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혼의 아픔이 있었기에 더 단단해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할 겁니다. 65김밥 사장 박금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갈 겁니다. 그것이 제가 저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당당하고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